계속 시술을 받다가 안 받으면은 노화가 또 확 진행되더라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, 실제로는 노화가 확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. 뭐 젊은 나이부터 받는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될 건 없고요. 제가 딸이 2명 있어요. 우리 딸들한테는 우리 병원에서 하는 시술 거의 다 제가 해줍니다. 그게 몸에 나쁘고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치면 제가 당연히 안 해주겠죠. 안녕하세요. 미용약을 24년째 시술하고 있는 미와 아주 친한 의사,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조 대표입니다. 네, 오늘은 미용 시술을 20대 젊은 나이에 받아도 되는지,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레이저 시술이나 뭐 피부 시술 같은 거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받으면 뭐 피부가 녹아내리고 피부가 꺼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, 과연 그게 사실인지, 사실이 아니라면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20대 중반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, 이게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. 노화가 시작됐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?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본인이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느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피부 톤이 얼마나 변화가 돼 있는지, 눈가 같은데 잔주름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지, 모공 같은 게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넓어진 느낌 받는 거, 그 정도로 본인들이 대부분 확인을 할 거예요.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얼굴 사진을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, 한 달이면 한 달 간격으로 찍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피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,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, 이게 일찍부터 받는 게 좋은 거예요?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?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적당한 시술을 잘 받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. 상당히 회복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무리한 시술을 받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죠. 원장님, 그러면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젊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술이 있을까요? 젊은 분이라고 특별하게 시술하는 건 없고, 일반적으로 하는 시술 대부분을 다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. 간단하게 보톡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, 보통 일반인들이 보톡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째는 보톡스는 맞아봤자 몇 개월 지나면 주름이 도로 생기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고, 두 번째는 보톡스를 자주 맞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첫 번째, 보톡스를 맞고 보통 작용하는 기간이 짧게는 3, 4개월에서 길게는 5, 6개월 정도의 주름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. 단순히 몇 개월 만에 주름을 없애는 효과는 미비한 겁니다.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고 칩시다. 둘 다 눈웃음을 자주 쳐서 한 사람은 꾸준하게 보톡스를 맞고, 또 한 분은 10년 동안 보톡스를 전혀 안 맞은 상태에서 10년 후에 눈가주름을 비교해보면은, 눈가주름에 보톡스를 계속 맞으신 분들은 주름이 10년 전의 상태하고 크게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됐을 거고요. 보톡스를 안 맞은 분은 상당히 심하게 주름이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. 보톡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, 보톡스를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효과가 없다는 거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.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보툴린 톡신이라는 독으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독이 들어오면 당연히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맞으면 항체에 의해서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, 그거는 대부분 고용량을 많이 맞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요. 눈가주름, 미간주름, 이마주름 요 정도의 용량으로 맞고, 그거를 보통 5,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보톡스를 맞을 때는 그렇게 내성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성마비 환자분들은 팔의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몇백 유니트의 보톡스를 맞게 되는데, 그렇게 고용량의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항체의 형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보톡스를 맞으면 조금 더 내성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필러 시술인데, 보통 우리가 필러 시술을 단순하게 그냥 볼륨업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,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장기간 있는 거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우리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. 그거를 외부에서 다시 넣어주는 개념이 필러인데, 필러의 부작용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히알루론산 자체의 문제보다는 필러가 더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그런 첨가 물질들이 필러의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킵니다. 그다음에 필러 시술하고 나서 항상 우리 몸에 이물질이 뭐 피부에 들어오던 피하 지방층에 들어가던 근육층에 들어가던 그 이물질 주위에는 항상 섬유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. 그 이물질을 더 이상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종의 방어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. 필러의 부작용 중에 유과종이나 뭐 이렇게 딱딱하게 콩알처럼 뭉치는 경우 이런 게 생기는데, 그런 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현상이 아주 작게 생깁니다. 그래서 필러가 들어간 부위는 그 주위에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돼서 처지는 걸 예방해주고, 두 번째는 우리 피부에는 피부부터 뼈까지 연결되는 피부인대라는 것들이 곳곳에 많이 존재합니다.
합니다. 근데 필러를 주입할 때 그냥 전반적으로 깔아줬을 때도 인대에 어느 정도 강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필러 들어간 부위는 상대적으로 처지는 게 많이 예방이 됩니다. 그래서 젊었을 때 필러 시술을 해도 특별히 부작용이 생기는 체질이 아닌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써마지류의 고주파 시술을 말씀드리면, 고주파라는 거는 보통 피내층에 작용을 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시키는 겁니다. 보통 뭐 60도 이상의 강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일종의 작은 화상을 만드는 거고, 그 화상이 회복이 되면서 그 안에 단단한 콜라겐이나 섬유 조직을 형성을 시키는 게 써마지 계열의 그런 시술들인데요. 진짜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생기면 흉터 부위는 되게 딱딱해지잖아요. 그러면 딱딱해진 화상은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부위는 계속 딱딱해져 있습니다. 물론 화상 입는 것처럼 그 정도로의 형성은 되지는 않지만은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주면은 그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피부가 처지는 걸 상당히 많이 예방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젊은 나이부터 받는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될 건 없고요. 대신 회복되기 전에 너무 자주 받아서 상처만 줌으로써 회복을 잘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, 그런 시술들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울세라라든지 이런 유의 하이프 시술인데, 하이프 시술도 똑같이 초음파로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화상을 입히는 개념인데, 요거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. 보통 하이프 시술은 몇 번 얘기하지만 근막층에만 딱 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근육층에도 쏴지고 근막층에도 쏴지겠지만 피하 지바층에 많이 쏴서 그 부위가 많이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는 잘 받으시면 괜찮습니다. 디자인 철저히 해서 꺼지는 부위 피하고 꺼트려야 될 부위를 적절하게 꺼트려 가지고 유지시켜주면 되지만, 그것도 너무 욕심을 내서 자주 똑같은 부위에 받아서 너무 피하 지방을 많이 위축시켜 버리면 오히려 더 피부가 녹아내린 것 같이 막 푹 꺼져 버리는, 피부가 녹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받는 건 실질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젊은 분들은 많이 받으셔야 1년에 한 2번 정도,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, 피부가 많이 처져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방 흡입을 해서라도 꺼트리고 싶은 부위다 할 정도가 되는 부위는 조금 자주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자주 받는 걸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킨 부스터 종류에는 뭐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물광주사 같은 경우도 피부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주 받는다고 해서 피부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피부과 한번 갔다 오면 피부의 변화가 확 보이니까 한 번 가게 되면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,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게 좋을까요? 계속 시술을 받다가 안 받으면은 노화가 더 확 진행되더라 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, 실제로는 노화가 확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. 안 받는다고 해서 노화가 더 급속도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던데,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.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프 시술은 실질적으로 지방 자체의 세포를 위축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겠죠. 그러니까 시술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,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부위에 지방을 꺼트려서 위축시켜주는 것만 피하고 시술을 받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은 저희가 뭐 젊은 나이에 미용 시술을 꾸준히 받아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보통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는 거는 뼈부터 피부까지 모든 부위가 다 위축되고 노화되고 처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이런 미용 시술은 그런 처지고 꺼지는 부위를 덜 꺼지고 덜 처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젊었을 때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예방해주고 노력을 해주면은 본인의 노화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거에 단적인 예들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연예인들 중에서 나이가 60인데 뭐 50인데 30대 4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타고난 유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당연히 꾸준하게 시술을 받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는 거지, 그분들도 똑같이 아무 관리도 안 받고 일반인처럼 방치를 하셨다면은 훨씬 더 노화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